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될 텐데,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분야를 파운드리라고 하거든요. 현재 파운드리 업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TSMC가 2강 체제를 이루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SMIC, 글로벌 파운드리, 최근에는 또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신규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인텔은 원래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쯤에 7나노 공정을 이제 6개월 이상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나 TSMC에게 엄청나게 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7나노 공정이 6개월 연기까지 되니까 야, 이제는 답이 없나 보다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 성장 동력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야, 이제 인텔이 아예 반도체 제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극단적으로 이런 전망까지 나왔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TSMC나 삼성전자에게 일부 CPU를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EO가 엔지니어 출신인 팻길싱으로 바뀌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는 종합반도체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집중을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살짝 변경을 합니다. 사실 저는 삼성전자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아예 이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기를 바랬었는데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인텔은 인텔입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고요. 지금 아무리 뒤처져 있다고 해도 인텔이기 때문에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지금 인텔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지금 10나노 공정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진작부터 5나노에 진입을 해 있거든요. 근데 인텔은 이제 막 10나노에 진입해 있다? 굉장히 기술 격차가 많이 나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10나노 공정은 인텔이나 TSMC의 7나노와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아서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오고요. 심지어 인텔 14나노는 아주 오랫동안 AMD의 7나노와 경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AMD에게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넘사벽까지는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이 나노 표기법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무조건 나노가 낮으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텔이 이제 억울하니까 아예 명명법을 바꿔버립니다. 나노를 빼고 10나노 인핸스드 슈퍼핀 공정을 인텔 7로 바꾸고 7나노 EUV 공정은 인텔 4로 그리고 7나노 플러스 공정은 인텔 3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2나노부터는 아예 나노 대신에 옹스트롬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죠. 참고로 1옹스트롬은 0.1나노입니다. 그러니까 20옹스트롬은 2나노가 되겠죠. 인텔은 오래전부터 나노 표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노 표기법은 실제 회로의 물리적 크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 나노만으로는 정확한 성능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원래 반도체 미세 공정의 명칭은 반도체 배선 가장 아래층에 있는 메탈 피치 절반 혹은 트랜지스터 게이트 길이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이 발전하고 입체적으로 회로가 구현이 되면서 예전 방식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나노 공정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고 인텔의 10나노 트랜지스터 밀도가 TSMC 7나노 트랜지스터 밀도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인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무조건 나노가 낮을수록 기술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성능이 인텔이 더 좋아도 나노에서 밀리기 때문에 인텔이 항상 기술력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이걸 알고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텔 아직도 10나노야? TSMC 삼성은 벌써 7나노, 5나노까지 왔는데 이제 인텔은 완전히 날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텔은 더 이상 나노를 표기하지 않고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인텔 7, 그리고 7나노 공정을 인텔 4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자, 우리는 경쟁사 대비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나노 공정 기술력을 우리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을 보면 인텔은 이제 10나노 정도에 정착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TSMC는 5나노를 양산하고 있고 3나노를 이제 추진 중에 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인텔 10나노가 TSMC나 삼성전자 7나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넘사벽으로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말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인텔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인텔은 정말 저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지금 파운드리 업황은 이제 나노 공정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수록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이트 3면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면 앞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는 모든 면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를 변경할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GAA 공정이고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노 공정에서 많이 앞서 있죠.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적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EUV 공정 이미 들어가고 있고 점유율도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인텔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나노 공정에서 많이 밀린다고는 하지만 트랜지스터 집적도라든가 이 설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 따라올지 알 수가 없고요. 파워비아라고 해서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트랜지스터층 아래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칩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조 방식이 워낙에 까다로워서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인텔 로드맵을 보면 2024년부터 이 파워비아 기술과 리본팩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를 꽤 많이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머이긴 합니다만 인텔은 이미 관련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어서 퀄컴과 20옹스트롱 공정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인텔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텔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TSMC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나노만으로 인텔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해온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너무 쉬우면 솔직히 좀 노잼이죠. 그리고 어느 분야든지 경쟁이 치열해야 기술 개발도 이제 빨라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냥 실력으로 이기면 됩니다. 앞으로 파운드리 동향을 살피시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면 아마 투자 재미가 5배는 더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무슨 엔지니어 수준으로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큰 흐름 정도만 파악하셔도 투자자 수준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차차 알아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